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명상차를 논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2회에 걸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차를 논하다 하는 제목 자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논하다는 것은 전문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적인 논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2회 마지막에는 이제 북콘서트를 할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책 내용을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논하다는 말을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차 명상에 대한 명상 체계가, 그러니까 차 명상 이전에는 명상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선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다선도 독립된 명상 체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도는 더더욱이 명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명상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상차를 논하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차 명상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명상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우선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는 한 5,000년 이전에 이제 약용으로 처음으로 이제 마시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쪽 이렇게 차가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갔는데 16세기 무렵에는 이제 유럽으로 이제 차가 건너가게 됩니다. 15세기 때가 이제 잘 알다시피 유럽에서 전 세계로 이제 대탐험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진 시기가 16세기 때부터 오는데, 16세기에 이제 유럽에 이제 차가 들어갈 때는 약용으로, 하나의 약으로 들어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발전하게 됐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차와 명상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죠. 유럽에 지금까지도 차를 마시지만은 차와 명상하고는 전혀 연관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이 선종이 이제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다선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답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와 명상은 서로 연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이 선수행자들이 수행하면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선일미라는 그런 용어도 이제 나오게 되죠. 다선일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다도락하는 이름을 성행을 하지만은, 이 차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명상 체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도를 하거나 다선을 하더라도 대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선수행의 하나의 일환으로 다선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차차오도라는 말을 써요. 차를 빌려서 깨달음을 얻는다. 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를 빌려서 도를 깨닫는다. 차차오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명상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 명상이라는 게 그럼 언제부터 등장했느냐는 거죠. 사실은요. 차 명상은 이 등장한 시기는 1999년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998년도에 제가 이제 송강사에서 처음으로 학인 스님들이 명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명상 강의를 3회에 걸쳐서 하게 됐어요. 대신에 차를 매개로 해서. 그런데 99년도에 이제 찻잔 속에 달이 뜨네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찻잔 속에 달이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차를 마시면 달이 뜨듯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 명상의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2001년도에는 이제 차 수행법이라는 이름으로 20여 차례 이상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차를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찻잔 속에 달이 뜬다는 후속 표현이 나오고요. 차와 명상, 그 다음에 이제 명상차를 논하다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다도라든지 다선이라면은 이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철학하는 이 명상이 굳건하게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었다 하는데 게 좀 충격을 받았고요. 2003년도 무렵에 차인들이 왔어. 차 명상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용연사 했을 때니까요. 2003년 겨울부터 이제 이 차 명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개 오신 분들이 차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답법은 알겠는데 선법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도계에는 명상이 없다 하는 사실 그때 인지하기 시작했죠. 그럼 다선 일미라든지 다선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그게 왜 없느냐는 거죠. 이 선수행하는 스님들이 앉아서 선을 하면 자선이고 걸어가면서 선하는 건 행선이 되죠. 차를 마시면서 선하는 건 다선이 돼요. 기본적으로 조사선 하시는 분이나 가나선 하시는 분, 이 선수행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명상 체계, 선수행 체계는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여기에 명상 체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문헌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이 참명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참명상에는 명상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언제부터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면서 점점점 참명상이 발전해 오면서 명상 체계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명상에는 명상 체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이제 12회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참명상을 공부할 건데 첫 번째는 참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입니다. 대학에서 차 강의를 이제 여러 번 했었습니다. 성대에서도 했고 동대에서도 했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참명상을 전혀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다도를 가리키면서 참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다도를 가리킨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차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의아하게 생각했죠? 아니, 참명상의 내용도 모르고 왜 다도를 가리키며 참명상을 가리킬까 하는 거죠. 그 여기에는 참명상이 왜곡되고 있고 참명상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고 뭔가 오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착각이라는 것은 참명상과 다도가 같은 걸로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다도를 가리키면서 참명상을 얘기를 한다면 왜곡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도에는 명상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명상이란 무엇인가? 이 첫 제목을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명상에는 이제 참명상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럼 명상 체계라 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참명상 체계, 그 명상 체계, 일반적인 명상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만일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명상이 있고 전 세계도 많은 명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은 그 완전한 명상이 아니다. 좀 위험할 수 있고, 엉뚱하게 이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은 그 명상은 조금 힐링되는 것으로 끝나거나 맛보기식 명상이거나 뿌리가 없는 명상, 그는 근거가 없는 명상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명상은 잘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명상은 정신적인 문제를 추구하는 것인데 잘못 명상을 하면은 이 정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명상 체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명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명상의 출발이 있습니다. 출발지. 명상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러면은 바로 괴로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괴로움은 8가지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늙고 병들고 죽음, 태어나는까지 하면 생로병사가 명상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괴롭지만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죽음이 괴로운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의 출발이 괴로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경전에는 고성제라 그럽니다.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성인의 가르침,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괴롭지 않는 것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게 괴로운 것이고, 왼수지인 사람 만나는 것이 괴롭고, 내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괴로운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이 일어난 왕성한 기운 때문에 주체를 못해서 괴롭고, 그 외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다양한 어떤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감정 노동자들이 많이 겪는 그런 괴로움도 있죠. 다양한 괴로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하게 되는 동기가 바로 괴로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상의 방향입니다. 명상의 방향은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괴로움을 일으킨 원인으로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대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향해서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명상의 방향이 바로 번뇌망상 또는 진리를 모르는 무지,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명상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명상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이라 말하면서 목적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명상에 도달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상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버린 상태.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하면은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하면 니르반나라고 하는데 번뇌의 불이 다 꺼진 상태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에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어요. 탐욕이 많은 사람은 빨리 늙습니다. 화를 자주 낸다. 성을 내는 사람은 몸이 아파요. 그리고 어리석게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을 불러온다 그랬죠. 이 경전에서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늙지 않고 오래 살려면요, 남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면 돼요. 욕심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얼굴에 훨씬 주름살이 적어진다는 거죠. 몸에 병이 없으려면 화를 내지 않으면 돼요.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사랑과 연민심으로 대하면 되고, 또한 사랑과 연민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됩니다. 요즘 뭐 TV 보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푸틴이 뭐 병에 걸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노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래도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게 되면 죽는다고 했는데 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음을 없애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는 생로병사하지만은 마음의 본성은, 청량한 본성은 죽음이 없어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자기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의 목적지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탐진치가 완전 소멸한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열반은 다른 말로 하면 불사, 죽지 않는다는 것, 또는 불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불사 또는 불멸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명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불멸의 세계를 우리가 가려고 하고 그런다면은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라 도락하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이런 겁니다. 명상의 출발이 고성제고 명상의 방향이 집성제입니다. 집성제라 집은 고통의 원인인 뜻이죠. 명상의 목적제가 멸성제입니다. 멸이라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 해서 멸정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가 명상의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8정도인데 8가지 바른 길인데 줄이면은 계정의 삼학이에요. 계라는 것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건 집중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정을 얘기하고, 해라고 하는 것은 분석 명상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게 해입니다. 집중 명상은 사마타라고 그러고 분석 명상은 이빠사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 세 가지 배움, 계정의 삼학이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는 참 명상은 또 역시 도달하는 방법이 직관과 추론을 씁니다. 직관과 추론은 바로 사마타 이빠사나의 인식 방법이에요. 자,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건데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궁극으로 목적으로 하는 거는 불사를 얻는 데 있어요. 불사를 얻기만 하면 안 되겠죠. 불사를 얻는 거는 한 중간 목적지가 되고요. 궁극적인 목적지는 내가 불사를 얻는다면은 이 죽음의 생로병사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중생을 돕는 것이죠. 그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참명상은 이런 네 가지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 집, 멸, 도. 여기 이제 사성제라는 말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괴로움이죠. 괴로움. 요거는 괴로움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한 걸 얘기합니다. 도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병을 얘기하고요. 괴로움의 원인은 병의 원인을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의사의 진단을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멸성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 건강해진 걸리죠. 요거는 이제 건강해지는 방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괴로움이라 하는 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 죽음이 괴롭다.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게 괴롭고, 왼수진 사람 만나는 게 괴롭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괴롭고, 뭔가 마음에서 왕성이 일어나는 기운 때문에 괴롭고, 그 외에다 갖가지 스트레스에 휘달리면서 괴로워하는 것. 심리적인, 그 괴로움 빠진 사람도 꽤 많아요. 육체적인 괴로움도 가지고 있는 사람 꽤 많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예.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에요. 예. 이 세 가지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 뭐냐면 탐진치입니다. 얘기하자면 요거는 이제 정덕해야 되는 거죠. 정덕. 정덕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은 불사, 죽지 않는 걸 얘기. 요거는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대로 딱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의사가 이제 병을 진단을 했을 때 요게 이제 그 명상자가 그려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명상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병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명상의 방향이죠. 엉뚱한데 이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없애려고 명상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저게 제거해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명상한다는 게 난 힐링 좀 되는 걸로 이렇게
명상하니 그냥 뭐 좋더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뿌리를 뽑아야죠. 뿌리를.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뭡니까? 명상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네. 목적지 그 어디냐? 바로 불사죠. 불사. 죽지 않는 거. 예. 불사가 명상의 목적지가 됩니다. 또는 불멸이죠. 이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명상을 한다면은 깊이 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건강해지는 방법. 요것이 이제, 명상의 뭐겠습니까? 도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차 명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착각하지 마셔야 되고요. 이거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착각과 왜곡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제가 이 참 명상이 무엇인가 하는 건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좀 썼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선이라든지 다도는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한 게 없다고 보는 게 전 맞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는 많이 되고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도와 그 차명상의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정적인 것은 다도는 답법이 있어요. 답법을 전개하려면 차 도구가 있어야 돼요. 차명상은 놀랍게도 선법이에요. 차 도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그런 거죠. 다도를 가리키면서 차명상에 이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책상 위에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 도구 갖다 놔놓고 뭐 없잖아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거죠. 차명상하고 자도하고 혼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거죠. 차를 매개로 해서 명상을 하는 게 차명상이에요. 다선이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차다자잖아요. 차를 매개로 해서 선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선의 다른 이름이 차명상이에요. 거기는 왜 차도구가 있죠? 그는 차명상은 그러면 차도구 완전히 없느냐, 필요 없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자 하시는 분들은 차를 한 잔씩 마셔가며 명상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숙달되면 차 도구를 마음의 공간, 상상 속에서 마음의 공간에서 차 도구를 펼쳐놓고 명상하면 돼요. 이게 참 명상이에요. 그래서 차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게 참 명상이다. 특징 걸 얘기하자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네. 차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명상의 어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다선의 선, 그죠? 참 명상의 명상, 이 어원이 어디에 나냐? 이 어원이 있어요. 예. 어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예. 예. 디안나,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디안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디안나는 인도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가면 이제, meditation 라는 말을 씁니다. 명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요거는 유럽 쪽으로 가면 그런데, 요것이 이제 동양으로 오잖아요. 동양으로 오면은 요걸 명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상이라고. 샤나를 이제 중국어로 번역하면은 이거 선나가 됩니다.
선나의 요거 나자를 제거해보면 선이 되는 거죠. 그래, 이 디아나는 중국에서는 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은 유럽을 거쳐서 동양으로 와서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어원은 같은 디아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 명상. 저렇게 보면 차 명상은 다선의 다른 이름이고, 다선을 이었다고 보는 게 차 명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의문이 이제 하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 의문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선은 높고 명상은 왜 낮게 취급되느냐. 선수행한다 그러면 대단하게 보이고 명상은 뭐 그저 그러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명상이라는 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선보다는 명상이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명상이 등장함으로써 명상이 질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선은 높고 명상은 낮다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원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명상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가나선이나 조사선 이럴 때 이 선은 결과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게 명상 방법이에요. 결과를 의지한다 하는 것은 마음의 이 청정한 본성이 화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게 이제 가나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명상 이러면은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써요. 그냥 집중 명상이 사마타와 분석 명상이 이파사나라는 방법을 써요. 이것은 원인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원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탐진치를 없애는데 사마타 이파사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명상 방법이 틀리는 거죠. 결과를 의지하는 것은 결과 자체가 화두라는 말을 쓰는데 내용은 말과 생각을 떠나 있어요. 그건 주관 객관이 없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선이에요. 그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명상하고 다도의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예. 공통점은 도대체 어떤 게 공통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다도의 도나 다선의 선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수단이라는 뜻이 있고요. 인식수단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도, 예. 다선. 요 도라든 선이라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인식수단, 또 하나는 진리, 이런 뜻이 두 가지 다 있어요. 얘기하자면. 같이 씁니다. 이런 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다선이 이제 잘 알다시피 참 명상이니까요. 그러면 다도하고 참 명상은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현재의 다도는 어떨까 하는 거죠. 답법만 있어요. 답법. 네. 다해마다 각각 답법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답법이 정신적인 수양에는 도움이 돼요. 그는 인식수단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존재의 근원을 꿰뚫는 데는 그 답법이 별로 힘을 못 쓴다는 데 있어요.
그 답법에 하나만 더 첨가하면 참 명상이 됩니다. 샤띠, 즉 알아차림이라는 걸 하나 더 첨가하면 어떤 답법을 쓰더라도 그것은 참 명상이 돼요. 그게 명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샤띠락 하는 것은 이제 직관이라는 인식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존재의 근원을 깨뚫을 수 있어요. 이 샤띠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 다선의 참 명상은 첫 번째 답법이 필요 없다는 데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선을 하는 것이 차를 매개로 하긴 해요. 근데 답법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이라 하는 것은 명상이라 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영역이죠. 그렇지만 다도는 어때요? 차 도구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럼 차 명상은 다선의 차 명상은 차 도구라는 게 내 머릿속에서 그리면 돼요. 내 마음의 공간에다가 차 도구를 갖다 두면 돼요. 그 눈앞에 있는 도구는 필요 없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참 명상에는 답법이 중요하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쓸 수는 있지만은 그게 딱 정해져 있는 법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다도는 차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차 도구가 있으면 그에 맞는 답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럼 답법이라 하는 거는 이때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이러면 답법은 대개 이제 이렇게 발전하죠. 육법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께 다례를 올릴 때 답법이 필요하죠. 부도탑에서 다례를 할 때도 답법이 필요해요. 스님들 바로공양을 하는 걸 본을 따서 답법을 만든 경우도 있어요. 스님들이 법상에서 법을 설할 때 차를 마시는 형식을 빌려 올 수도 있어요. 차 명상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제가 차 명상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차 명상은 특징이 뭐냐?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게 특징적인 것이다. 얘기하자면. 그래 이때까지 다도는 차 도구가 필요했지만은 차 명상에는 차 도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 네, 상황에 따라 쓸 수가 있다. 일정한 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형상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사마타나 이파사나 수행과 똑같은 겁니다. 차를 매개로 한다는 것도 차를 마시면서 명상도 되지만 차 도구 하나도 없이 차를 안 마시고도 차 명상이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혁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대. 차 명상을 이렇게 시연을 보여해 주면서 이게 답법과 다른데 이건 엉터리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방편이 지나지 않는 거고 처음 초보 차 명상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그 필요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도를 가리킬 때는 다도라는 이름을 쓰시고요. 차 명상을 가릴 때 차 명상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렇지만 혼용하시면 안 된다. 그건 왜곡되고 된다는 거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시간에는 이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은 이때까지
처음 있는 일이다. 16세기에 차가 유럽에 전해진 것만큼 그만큼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정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차 명상 체계가 없었어요. 다선의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차 명상이라는 게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 명상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시다.